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네, 지금은 2부입니다. 저번에 1부에서 데뷔 전의 생활들, 연습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데뷔 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꿍꿍! 일단은 저희 크레용팝 같은 경우는 워낙 특이했잖아요. 헬멧에 가려져 있고 특이한 컨셉에 가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키장에 간다던가 그러는 이제 헬멧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좀 갑자기 막 알아본다던가 이러긴 하는데 평소에 제가 헬멧을 쓰진 않으니까 그렇게 막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빠빠빠 이전에 금발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조금 알아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분 좋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도착을 해가지고 어디에 올린다거나 썰이 올라온다던가 이러면 무서울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이동할 때는 무조건 당연히 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잤냐면 제가 차멀미가 조금 심해서 자면 그나마 멀미를 덜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이제 영상을 본다던가 밀렸던 내 모니터 영상들 재밌어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피부 관리를 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눈화장만 하고 나와요. 샵에서도 눈화장만 받고 베이스를 아예 안 해요. 부산 같은 데 가는데 막 5시간 동안 이 베이스를 깔고 가면 피부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눈화장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너무 습하거나 이러니까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놓고 간다던가 마스크팩 같은 거 있죠. 얹어놓고 그런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잠을 제일 많이 자요. 숙소 생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달라요. 왜냐면 인기가 있으면 더 넓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때는 굉장히 좀 서러웠죠. 왜냐면 데뷔 전에는 여자 매니저님과 멤버들 이렇게 숙소 생활을 합니다. 가장 큰 방을 여자 매니저님이 쓰셨고요. 안방을. 작은 방에는 mem버 3명 있었어요. 거실에 멤버 2명 이렇게 썼어요. 거실에 옷이나 이런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여자가 5명 이상이 사는데 옷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실에 싹 다 그 행거로 둘러싸여 있었고 벽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매트리스를 놓고 2명이서 거기서 자고 그렇게 했었었죠. 그리고 인기가 조금 있고 나서는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방이 2개에 드레스룸이 하나 있었고 매니저님도 따로 살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웠었죠. 그때는. 그쵸. 여자 매니저님이랑 같이 살 때는 절대 못 나가고요. 우리가 몰래 자꾸 나가다 보고 막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편의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항상 우유 몇 개 이렇게 사서 늘 들고 다녔어요. 늘 어디서 뭔가 만나면 저 지금 편의점 갔다 오는 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도 못 나갔던 상황까지 됐던 거고 근데 어느 날은 한번 매니저님이 친구 만나러 간다 했나? 주말에 비어진 날이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멤버들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언니가 친구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걸 듣고 다 이제 온 거죠. 다 왔는데 저희 언니가 조금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 숙소 오는 길이 아무래도 길이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곧 왠지. 나는 그걸 내가 창문을 봤어요. 진짜 어떻게 제발 빨리 와라면서 어떻게 보는데 갑자기 누가 담을 넘고 있는 거 정말 그 저기 멀리서 막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담을 이렇게 막 넘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였던 거지. 그래서 그 창문을 보는데 와 어떻게 저래? 근데 온 거예요. 간발의 차로. 자기도 몰랐던 기질을 발휘를 한 거죠. 오니까 여기 다 쓸려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극한의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초능력을 발휘를 하나 봐요. 그 정도로 조금 항상 늘 하루하루가 되게 스펙타클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연습생 때 데뷔하기 전에 그런 훈련 같은 거를 했었어요. 어떤 훈련이냐 데뷔를 하고 인기가 있기 전에 거의 다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쟤는 뭐냐 뭐 듣보잡이다 왜 저러고 있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다 보니까 자 보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유가 달렸는지 한번 적어봐라 이런 거를 한번 해보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댓글을 다 적어봤어요. 특이하니까 이상해 보여서 이랬나?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우리가 더 익숙해지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서 이렇게 회사에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이유 없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막 좋은 친구 이런 거는 진지하게 받아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근데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거는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댓글도 있어가지고 캡처를 해서 준비를 하죠. 그 정도는 조금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캡처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거를 봐도 좀 무뎌지려고 그런 연습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아도 연습이 저절로 돼요.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정말 이유 없이 욕하는구나.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더 이상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앨범 활동보다는 앨범 활동은 사실 마이너스가 더 많고요.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가장 큰 수입은 아마도 광고일 거고요. 광고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광고 수입이 좀 높기 때문에 진짜 수익이 괜찮을 거예요. 광고 아니면 어떤 회사와의 계약금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일본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앨범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큰 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또 행사 같은 경우도 수입이 괜찮아요. 저희는 행사를 정말 많이 갔었던 그룹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거의 주 수입원이 행사였죠. 그리고 아마 다른 아이돌은 행사, 광고, 계약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회사마다
그 계약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실연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연주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크레용파 빠빠빠를 녹음을 하면은 그거를 실제로 연주한 사람은 저잖아요. 그것에 대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저작권료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안 옵니다. 저희한테는 계약이 끝나도 실연자라는 것에 계속 해당이 돼서 들어와요. 그것에 가장 좋은 꿀은 뭐냐면 코러스예요. 코러스라는 거는 화음 같은 거 이제 깔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코러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코러스도 그 하나의 실연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인기 있는 아이돌들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실연자 수입이 엄청 짭짤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멤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안 좋죠. n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실연자는 계약과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럼 계약이 있을 때는 그런 음반 수익 같은 거에 대한 수익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산이 된다였는데 그걸 넘어간 적이 없어서 음반 수익은 사실 받아본 적은 없고,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방실협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방송실연자협회라고 해서 방실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음악방송이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금액을 방실협에서 주는 거예요. 예능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재방송할 때마다 또 더 들어오거든요. 저도 일일 드라마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일일 드라마 때 방실협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 일도 안 하는데 재방송이 되면서 또 들어오니까 좋죠. 목 관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 연예인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압구정이 있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진짜 관리 잘해야 되는 게 성대결절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거든요. 그리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변해요. 저 같은 경우도 목소리 조금 얇게 변했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돌은 정말 그 몸을 많이 쓰잖아요. 하루 종일 춤추고 막 불편한 신발 신고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사지를 정말 많이 해요. 저도 한때 바쁠 때는 마사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몸이 아프면 마사지가 정말 시원해져요. 제가 아는 섹시하고 되게 파워풀한 여자 그룹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정기적으로 끊으셔가지고 마사지 잘하는 건물에 본인이 이사를 가가지고 스케줄 끝나면 마사지 받고, 그 정도로 아이돌들이 마사지를 많이 받고,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링겔 같은 거 있잖아요. 비타민 주사나 뭐 마늘 주사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약을 채워서 먹는 분도 있고, 뭐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초반에는 신기하니까 초반에는 조금 찾아봤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렇게 생기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다 보니까 굳이 막 엄청 자주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더 이상 막 신기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SNS 그런 거 오히려 더 확인을 많이 하고, 근데 중요한 행사가 가가지고 막 사진이 엄청 찍힌 날 있죠. 그때는 좀 쳐보기는 해요. 평소에는 막 굳이 활동하지 않았는데 쳐본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 데뷔하기 전에 그런 학원 같은 데서 친해진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예고 출신이라던가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던가 이런 친구들도 많고, 뭐 예술중학교 친구라던가 아니면은 같은 회사 연습생 친구라던가. 근데 서로 각자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본인들한테는 과거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죠. 데뷔 후에는 모임 같은 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누구 생일 파티라서 이렇게 가는데 내 친구 누구도 데려갈게 해가지고 번호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예능에서 친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대기 시간도 엄청 많고, 그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능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인맥 관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술자리 제가 본 바로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도 술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 있고 또 아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 술자리, 그 모임 자리 같은 게 이게 완전 그냥 뭐 술을 마셔서 막 마시고 놀고 막 그런 흥청망청 놀고 이런 술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친구들 놀 때 놀듯이 연예인분들도 그렇게 노는 거예요. 꼭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분들의 지인들 있기도 하고, 연예인분들이 조금 자주 가는 술집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가면은 저도 좀 신기한 적도 있었어요. 저분도 굉장히 좀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근데 보통 그런 자유로운 술자리는 뭐 억지로 온다기보다 그냥 그런 만남, 모임, 자유롭게 그냥 재밌게 노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데뷔 전과 데뷔 후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다뤄봤는데요.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때 정말 생활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데뷔 후 인지도도 생기고 자유적인 부분도 많이 괜찮아지고 수입도 생기고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팬도 얻게 되고, 혹시나 이걸 보시는 연습생들이나 아니면 아이돌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멋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항상 파이팅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